백윤수 교수님은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학위 다 마치시고 연대 세브란스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에서 연수하시고 지금 인하대학교 심장내과에 부교수로 계시죠. 네, 부교수로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되게 명의시고요. 그리고 심장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진단하시는 것도 지금 회사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윤수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지바스턴 구역의 백용수입니다. 이제 작년 정확하게 이맘때쯤 왔었는데요. 벌써 1년 지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네요. 저는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주요 전공 분야가 심장내과여서 심장에 관련된 거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준비했습니다. 짧게 준비했고요. 꼭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좀 준비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거 클릭해 주시면요. 이게 2020년 이제 유로파 덴마크 대 핀란드 예선인데 축구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그 선수 보이실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손흥민 같은 팀 메이트인 에릭센 선수였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축구 선수도 갑자기 축구하다가 이제 심장이 마비돼서 쓰러진 상태였고 이제 이렇게 메디컬 팀이 들어가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그다음에 제세동기 장치를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축구장 밖에서 쓰러졌으면 아마 살 수가 없었을 텐데 다행히 축구장 안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잘 깨어났었죠. 다음 눌러주실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한 50% 정도는 돌아가시고요. 아무리 CPR이라든지 이런 심폐소생술을 잘 해도 의식이 제대로 깨어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기 쉬운데 에릭센 선수는 다행히도 심폐소생술하고 제세동기가 적절하게 빠르게 조치가 돼서 의식도 명료하게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면은 이제 ICD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제 뭐 심정지 회복 에릭센, ICD 삽입 결정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놀랍게도 이제 덴마크 대표 선수로 굉장히 맹활약하면서 지금도 이제 축구 선수로 잘 이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겪은 이러한 거를 의학 용어로 이제 급사, 서든 카디악 데스 SCD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제 막 조짐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심장 이제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특별한 부정맥 때문에 정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SCD, 서든 카디악 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이제 방실이라고 저는 외웠었는데요. 심장이 4개, 인간의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위에가 이제 좌심방, 우심방 윗동네, 그다음에 밑에가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방실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정상적인 심장은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안에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정기적 그런 전기 발전소가 있고요. 1분에 뭐 일반적으로 60회에서 100회 정도 정상적으로 뛰죠. 그런 것들이 안에 보시는 이제 노란색 전깃줄을 따라서 심장 근육을 전기가 자극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심장이 이제 잘 뛰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있는 혈액이나 피가 이제 온몸에 펌프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거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수술장에서 찍어온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에릭센 선수가 이제 그 급사, 서든 카디악 데스를 이뤘던 이런 부정맥은 심실 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이시면 RV라고 하는 게 심실 쪽이고요. 저게 막 잔떨림이 부들부들 일어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릭센 선수가 쓰러졌을 때 심장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몇 분, 수분, 이제 몇십 분 지나게 되면은 심장이 정지돼서 사망하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 보면은
저런 되게 찌글찌글한 오른쪽에 보이시는 비자한 심전도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 심실세동을 빠르게 원 위치로 시켜주는 게 응급조치의 이제 시작이라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에릭센 선수도 그런 모습을 약간 보였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요. 심장 정지가 됐을 때 이제 심정지 호흡이라고 해서 에이고널 개습이라고 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뇌 기능은 남아 있는데 약간 산소 요구량이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깊고 낮은 빈도의 되게 비자한, 이상한 모습의 호흡을 한다. 그래서 경동맥을 만져보고 그다음에 요골동맥을 만져봤을 때 맥이 안 뛰는 것 같다, 미심쩍다. 그럼 바로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모습이 이제 심정지 호흡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처음에 저런 에이고날 가습을 보이고 심정지가 의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깨나 이제 어깨를 흔들어서 환자분 이제 쓰러진 분한테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물어보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로 하셔야 될 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콜 999에 전화를 해달라.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99, 이제 영국은 999가 되겠죠. 무조건 999에 옆 사람의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저렇게 콜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은 기본적으로 조금 요거는 아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보통 심장 옆에 애니메이션이 있지만은 심장이 보통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왼쪽이 아니라 자기 이제 흉골이라고 해서 가운데 뼈가 있는데 흉골 끝을 만져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데 레프트 어워드, 그러니까 이쪽으로 향해져 있는 겁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고 향하는 심천부가 이렇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마사지를 할 때 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상대역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5cm 정도, 2인치가 들어가게끔 충분하게 직각으로 수직으로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30회 압박한 다음에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고,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졌으면 의료진이 왼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실 때 저 다리미 같이 생긴 저런 충격기 가지고 막 뭐 클리어하고 죄송하잖아요. 저는 이제 근데 저거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죠. 병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게 이제 저런 모양으로 가진 게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그 AED 영국이 어디 있나 저희 집 근처에 모리슨 마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마 영국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관공서, 그다음에 학교, 어떤 큰 건물에는 이런 AED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평소에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다음 보여주십시오. DP 파인더라고 해서 아예 이제 브리티시 허트 파운데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저희 뭐 주소나 이런 것들 치면 주변에 있는 AED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인데요. 녹색 저희 교회 주변에 이제 AED 기계가 어디 있는지 살펴봤을 때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AED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다, 아니면 어디 슈퍼마켓에 있다, 이 정도는 좀 아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일련의 과정을 한번, 요 애니메이션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대한부정맥학회에서 만든 거고요. 요 클릭해 주시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아유,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피곤한 모습,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약간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보,
정신 자, 차려요. 보시면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숨을 안 쉬네. 어깨를 흔들었죠. 지금 몸을 흔들었고 편하게. 숨 안 쉬고 무의식인 걸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 영국에서는 999 기억해 두시고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빤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네. CPR 하면서 동시에 옆 사람한테 AED 위치를 잘 알고 있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999에 전화하시면 999 직원이 그쪽에 AED 위치를 가르쳐 줄 겁니다. 빨리 그래서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정확하게 직각으로 굉장히 잘하고 심폐소생술을 있죠.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흉골 아래쪽에 직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스물셋.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서른하고 인공호흡 2회.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거 가슴이 좀 봐. 아주 부풀어 오르게 제대로 하고 인공호흡을 있어. 충분하게 이거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딸을 잘 둔 거죠. 잘했어. 예.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여기 보신 대로 그대로거든요.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저 1번, 2번, 3번 있는데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예, 이게 아까 벤트리클 피브릴레이션 리듬에서 전기 충격을 통해서 그 나쁜 부정맥을 잠재우고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면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깹니다. 예.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브리티시 하트 파운데이션에 있는 건데요. 이게 클릭해 보시면요. A defibrillator is an easy-to-use device. 제세동기는 전 세계 또 동일하게 생겼고요. 저기 1번, 2번, 3번 있습니다. 1번이 전원 키는 겁니다. 열고 1번을 누릅니다. 그다음 2번이 패치를 붙이는 겁니다. 패치 붙이는 위치는 심장을 이제 가운데 두고 오른쪽 위, 그다음에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럼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샥을 누르십시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If you find someone unconscious, unresponsive and not breathing, or not breathing normally, they're in cardiac arrest. It's important to act immediately because their heart is no longer pumping blood to their brain and around the body. The first thing to do is call 911 여기 나오죠. 퍼스트앱 99999 누르라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The emergency operator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옆 사람한테 999을 콜해주세요 하고 혹시 AED 기계 위치 아세요 하면 알면은 빨리 다 가져오라고 하고요. 모르면 999에서 AED 위치 어디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라 아니면 뭐 거리가 멀면 그쪽에서 가져오거나 그래서 PAD라고 공공장소에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퍼블릭 액세스 디플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AED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And anyone can use them in an emergency. The defibrillator will assess their heart rhythm and will only tell you to shock them if they need it. 그래서 쇼 리듬이면 깜빡깜빡깜빡합니다. 거기서 따라서 그냥 깜빡깜빡 누르시면 됩니다. 예. This will try and reset the electrical system in the 그러면 heart. 아까 심장 마비됐던 심실세동 같은 그런 악성 부정맥이 전기샥이 나가면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So, when you witness someone in cardiac arrest, take action. Start CPR and find a defibrillator as soon as possible.
For more information on defibrillators, 네, visit 다음 bhf.org.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A defibrillator is an easy to use. 네, 그럼 이런 급사의 원인 질환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관상동맥 질환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는데 그거를 관동맥 혹은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 혹은 관동맥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관상동맥 중에 급사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이제 저런 관상동맥에 왼쪽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저런 노란색 찌꺼기 이제 그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동맥경화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은 수도관 오래 있으면 딱 그 녹슬듯이 그리고 파괴되듯이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동맥경화가 진행된 탄력도가 떨어진 동맥경화가 진행된 관상동맥에 갑자기 파열이 돼서 100% 막히게 된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스페시맨인데 심장인데 저 까만색으로 된 게 심근경색이 일어난 파열된 동맥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거뭇거뭇하게 된 게 저 심장 혈관이 먹여 살리는 근육이 피가 안 가니까 죽어버린 괴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괴사된 거에서는 심실세동이 아까처럼 일어나면서 이제 급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으신 분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위험 요인이니까. 그 다음에 생활습관으로는 흡연, 음주, 그다음에 스트레스, 비만, 나이, 가족력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교정할 만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잘 교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심근경색의 증상으로는 마치 이제 그 벽돌을 무겁게 가슴에 올려놨다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아주 무거운 압박감, 그 다음에 쥐어짜는 듯한 게 극심한 통증이 수분 이상 간다. 그러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심근경색 치료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라고 해서 병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큰 혈관들, 요골동맥이라든지 아니면 대퇴부 동맥을 이용해서 이렇게 철사 같은 거를 심장에 유치시켜서 요즘에는 저렇게 풍선 확장술을 해서 스텐트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고요. 그래서 이건 하는 예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왼쪽에 보이시면 굉장히 이제 까만 게 혈관인데 혈관이 가늘고 거의 끊길 듯이 있는 게 심근경색 혈관이고요. 저런 게 이제 스텐트 삽입 이후에 재개통된 혈관이 오른쪽에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에릭센 선수처럼 계속 반복적인 심실세동이 우려되는 환자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런 아까 ICD라고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 ICD가 이런 삽입형 제세동기, 쉽게 말하면 AED 기계를 축소화시켜서 사람 체내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시술을 통해서 저런 기계를 넣는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런 시술을 하는 거고요.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냐라고 이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 공식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실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문헌이나 통계적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좋은 음식이 대한심장학회에서 권고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에비던스 베이스로 권고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를 했을 때 대략 저희가 5가지를 제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아몬드나 호두, 잣 이런 거에는 단백질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아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관상동맥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터지게 만드는 그런 노란색이 잘 끼게 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알아두시면 되고, HDL이라는 게 있습니다. HDL은 좀 다른데 이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LDL이 높아지는 거는 안 좋은 거고 HDL을 또 낮추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견과류는 그 반대의 효과를 하니까 좋고요. 그렇지만 견과류에 또 지방이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한 줌 정도, 하루에 한 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란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여러 가지 심장에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콩이 또 좋습니다. 단백질, 엽산, 펙틴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압을 좀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살코기도 괜찮은데요. 살코기 중에서도 하지만 비계나 껍질, 내장육 같은 거는 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하시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가금류의 흰색 살코기가 조금 더 심장에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은 이제 오메가3도 동맥경화 일으키는 이제 중성지방이라는 걸 낮추는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푸른 생선도 좋은데 하루에 1g 정도니까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두 토막 정도 드시는 게 심장 건강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가 있는 토마토, 올리브 오일, 과일 야채 등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나쁜 음식이 있느냐? 나쁜 음식은 이제 우리 맥도널드나 이런 데 가보면 왜 기름에 튀긴 그 감자칩이 사실은 트랜스지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관 질환, 이런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에는 이제 이게 기름기 많은 육류에다가 소금이나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좀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영국에서 이제 보고한 건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베이컨이나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루 50g 섭취할 때 심장병 위험이 18% 증가 보고한다는 그 영국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해서 음식 같은 경우에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고 균형 잡힌 식단하고 저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과일, 야채 골고루 이렇게 좀 섭취하시는 게 좋다. 심장 건강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운동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운동이 살살 걷지 않는 것보다 좋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연구나 이런 거에 따르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고요.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5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럼 중간 강도의 운동은 도대체 뭐냐? 객관적인 수치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등에 땀이 촉촉히 날 정도, 옆 사람하고 운동하면서 즐겁게 대화는 가능하되 노래는 좀 힘든 정도, 이게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강도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좀 더 심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빠르게 걷기, 등산, 수영, 골프, 자전거,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이거를 어느 것을 딱히 이제 권고드리기보다는 자신에 맞는 운동을 좀 적절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대략의 시간을 감안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그 건강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약간의 근력 운동을 섞어서 하시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증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좋다. 심리적 효과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십시오. 가장 안 좋은 게 흡연은 100% 동맥경화에는 제일 안 좋습니다. 좋다는 보고가 단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안 좋으니까 금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클릭해 주시면요. 네. 이제 부부인데요. 이게 제 외래로 이제 보통 심장 시술을 하신 분들이 오니까 보면 시술하니까 나 선생님 술 한 잔 이제 먹어도 되지 않나요? 꼭 물어보거든요. 시술 끝나고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그럼 이제 뒤에서 아내분이 앞에 남편분이 앉아 계시고 뒤에 아내분이니까 남편분은 아내분을 못 보죠. 아내분이 막 난리가 나죠. 저한테 막 X를 보내고 막 한대요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럴 때 저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다음 보시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몇 잔에 대한 연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폭음이나 여름은 절대적으로 안 좋고요. 조금씩 매일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걸 한 번에 확 드시는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최대량을 굳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주, 맥주, 양주, 와인이 1.75에서 1.25잔 정도 하루에 되어 있고요. 예전에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해서
레드 와인은 심장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고 알코올은 똑같은 알코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다른 연구가 있는데 그냥 크루드하게 보시면은 여성 65세 이상 남자 하루 한 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5세 미만 남성은 하루 2잔 정도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병이 있으시거나 부정맥 있으시거나 가족력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 한 잔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심장에 좀 스트레스가 또 문제입니다. 특히 부정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뭐 스트레스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보여주시면 저희 은사님이 예전에 이제 알려주셨던 제 얘기는 아니고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뭐 과욕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 취미생활하고 심신수양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이 꼭 들어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거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본인의 심장 건강에 굉장히 직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이제 1년 됐는데 작년에 오자마자 찍은 사진인데 몰랐는데 이제 저희 집 애도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버밍엄에 와서 이 버밍엄 교회 예수비전교회에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저도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두 건강하시고 그 오늘 강의 요약을 해드리면 AED랑 CPR 아까 저 정도는 전문의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라서 뭐 싫으시고 힘드시지만 한 번 정도는 조금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AED 위치는 간단하게 그 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 그다음에 금주, 금연 하시는 거 하루 한 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운동은 중강도 이상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5회 하시려고 꾸준하게 좀 노력하시고 이러면 심장 건강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네. 혹시 그 경화가 온 혈관들 같은 경우 심장 그 경화가 온 그 혈관들 같은 경우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통해서 경화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거나 이제 개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리버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미 딱딱해진 것들이 100% 회복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이 더 진행이 되지 않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심장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 근육이 좀 커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운동이나 식이요법 이런 거를 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증거가 많아서 운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은 100% 혜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5년 해도 회복은 잘 안 되고 증거는 한 10년, 15년 이상 해야지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증거가 있어서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해서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전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되겠지만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슬라이드가 길어져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운동은 심장 재활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저런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사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트레드밀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에 맞는 운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걷기, 등허리에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의 운동 정도는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영국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LDL 수치라는 게 있고 LDL 수치인데 이제 다 똑같은 그 수치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수치 목표가 다릅니다. 근데 약간은 조금 의료 시스템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요. 원래 밑바탕에는 다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다 있거든요. 그 약을 먹기 전에 혹은 약을 먹더라도 운동, 식이요법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약 먹는다고 해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네가 개선할 수 있다는 쪽이 조금 제 느낌상 그게 더 많은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운동 못 하잖아, 바쁜데.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먼저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런 운동이나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것에도 이제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영국 의사한테 이제 정기적인 콜레스테롤 검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좀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빠른 답을 드리면 평생 드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한번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혈관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스타틴 현재까지 나온 약 중에 혈관 경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약 중에 하나가 스타틴이고 증명된 약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드셔서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질환을 앓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유전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담배 피고 술 먹는데도 막 80, 90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나는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어떤 질환을 앓으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유전력의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LDL 수치가 크게 이미 질환을 겪으신 분들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가장 그런 것들이 진행 안 되게 하는 약 중에 되게 좋은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타틴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평생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먹음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나요? 상관없나요?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복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좀 살이 찌고 싶은 사람인데 네네. 그거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게 방해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부작용 중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부작용이 어떤 근육통이라든지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거는 약을 먹은 지 한 3, 4개월이면 나타나기 때문에 살찌는 거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당뇨랑 조금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부이기 때문에 당뇨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려해가지고 스타틴을 복용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타틴은 절대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평생 잘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요. 그 스타틴 복용함으로 인해서 신장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콩팥이요? 예. 이제 콩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요, 동맥경화가 사실은 우리 몸의 혈관이 모든 장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화되는 걸 좀 막고 동맥경화 쪽에 중에서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사실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님도 콜레스테롤 약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 동료 교수님도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혈압약이나 뭐 콜레스테롤 약을 한번 입에 대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먹을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도가 바뀐 상태이고요. 그 약을 먹어서 내가 이제 그 지금 10년 뒤에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이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 부모님 같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릴 것 같고요. 나 평생 먹어서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먹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관 건강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중간에 끊으시는 분도 한 10% 정도 있거든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이런 걸 너무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콜레스테롤가 약을 조금씩 줄여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된다. 그럼 한 10% 정도는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겁내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이 찐다고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도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고 계신데 많이 이렇게 몸이 부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체킹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만약 여기서 그런 약을 제가 예를 들어서 먹었다면 이게 몸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콜레스테롤 약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타틴도 같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통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콜레스테롤도 약간의 어떤 특징화된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글쎄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몸이 부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제 살이 찌는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부종 때문에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살이 찌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이 좀 안 좋아서 살이 찌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라면 거기에 대한 거 정말 정확한 원인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살이 쪘다 이렇게 딱 단정시키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고 콜레스테롤 약을 그럼 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콜레스테롤 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다른 대체약이 있는 건지 다른 종류의 콜레스테롤 약이 있는 건지를 이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수치로는 콜레스테롤 그 수치가 이렇게 안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0% 정도 통계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는 그 10%의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반대로 생각해요. 90%는 못 끊는다는 얘기는 사실 아까 중강도 이상은 이제 저도 저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저렇게 운동을 꾸준하게 수년간 계속 반복하기는 되게 힘든데 그런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강력하게 콜레스테롤 약을 끊고 싶다라는 분들 플러스 거기에 이제 운동을 기본적으로 잘 하고 다이어트를 잘 하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의사마다 다른 거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나와 있는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저희가 이제 의사마다 각각의 가이드라인 수치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가이드라인 딱 2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 하면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처방 코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이드라인에서 하는 거고, 이제 아마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라이프스타일 모디케이션을 굉장히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제반 요건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아마 뉘앙스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약이 6가지 정도 되시고, 이제 하물며 저도 이제 많이 줄이려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컴비네이션 약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합친 왜냐하면 약 개수가 많아지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두세 알 되는 거 하나를 만든다거나 아침 저녁 먹는 거를 아침에 롱텀하게 서방형 제제로 이제 그런 것이 제약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좀 옮겨가려고는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런 것들을 환자분 이제 100% 어떤 게 만족시키는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약을 귀찮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연구나 전 세계 사람들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의 연구 결과 나온 이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나의 몸에 현재 최신 의학으로는 맞는 거겠다. 그 중에 내가 노력할 부분 뭐가 있느냐. 환자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생활습관 교정을 충분하게 교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약의 개수라든지 다른 것들 좀 극복해 나가고,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잘 이런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디스커션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묘안들을 또 제시해 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쓰러질 때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심장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로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면 또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렇게 쓰러졌을 때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네, 알려주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뇌전증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싱코피라고 해서 실신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저렇게 이제 앞서 에이고널 개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심장 때문에 쓰러지게 되면 아까 심실세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심실세동이 나오면 심장이 한 300에 400회 정도 분당 잔떨림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펌핑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호흡을 일부러 내려고 하는 그런 에이고널 개습 형태가 보이면서 얼굴이 까매지거든요. 아까 그 비디오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경동맥이 있습니다. 경동맥을 만져봅니다. 분당 400회 정도 뛰면 지금 여기 만져보시면요, 이 경동맥인데 본인 툭툭 튀는 거 느껴지시죠? 여기 쪽. 안 느껴지시면은 계실 수가 없는데 여기. 예. 그러니까 아까 흔들고 동시에 이 경동맥 같은 걸 만져봐서 이렇게 명확한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어레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구분할 시간이 없습니다. 4분 이내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까 그런 얼굴 까매지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갑자기 의식이 없다. 언시컨셔스니스 되고 경동맥이 잘 안 만져지는 것 같다. 그럼 빨리 99 콜 해주세요. 마사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마사지를 해도 물론 이제 심하게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갈 수 있는데요. 그게 그 환자분한테 어떤 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라이프 서바이벌이거든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는 뺐는데요.
예, 아이는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제 기억으로는 신생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흰골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아이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랑 그다음에 네오네이트 신생아 이제 심폐소생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아스픽시아 되는 경우 아이는 많기 때문에 뭐 먹다가 걸리거나 그러면 하임리 매뉴어라든지 공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성인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흡연과 음주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음주와 흡연이요. 예.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심장 이 펌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흡연은 뭐 명확하게 동맥경화 직결되기 때문에 흡연은 100% 안 좋고요. 흡연이 좋은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건 장 쪽에 이제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라고 해서 유전되는 그런 특수 질환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모든 질환에 다 100% 안 좋습니다. 특히 심장에는 동맥경화가 이렇기 때문에 단 한 대의 흡연도 좋은 영향을 안 끼치고요. 음주는 뭐 음주를 하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또 기분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면 바로 혈압은 떨어지거든요. 이 혈관이 이완되면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올리는 효과를 냅니다. 술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혈압은 심장 자체에 부담을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게 심장이 버텨내야 되는 힘이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면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고 두께가 두꺼워지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저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한 잔 먹이고 두 잔 먹이고 뭐 10년간 이렇게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연구 결과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대충 한 잔, 두 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런 이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흡연에 니코틴이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흡연 자체가 다 안 좋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100% 완전 데피니트하게 앱솔루트하게 흡연은 안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담배를 제일 안 피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담배 피다가도 끊는 사람이 그 다음에 좋고요.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이 제일 안 좋습니다. 명확합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뇌사 브레인에 피가 안 가서 이제 비가역적으로 뇌세포가 죽는 게 4분에서 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저희는 많이 겪는 일인데 저희 병원에 신경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내분이 간호사 분이셨거든요. 집에서 쓰러졌어요. 갑자기 저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똑같은 예입니다. 심실세동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아내분이 간호사여가지고 심폐소생술 빨리 하고 119 불러가지고 멀쩡해지셨거든요. 저 ICD라는 기계에 넣고 그러니까 4분, 5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여주는 게 근데 급하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인도 교육을 학교 때 다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에릭센이나 그 교수님처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 이내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전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시고 옆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셔서 999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제가 커피를 내리는데 혹시 심장에 나쁜 영향은 없는지요? 네, 아까 커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커피는 컨트로버셜, 그러니까 왈가왈부 얘기가 많은데 좋다 나쁘다 얘기가 많은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을 생각하면은 제가 주로 환자분한테 권고드리는 거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원래 국가가 다 지정해 놓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개인이 살 수가 있고, 하나에 2,000파운드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트레이닝 받던 병원 앞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평양냉면집이 있었어요. 을밀대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되게 유명한 이제 평양냉면집인데, 그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근데 갑자기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되게 운이 좋게 거기가 심장내과 단골이었거든요.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완전 이제 수십 년 단골이어서 바로 CPR 들어가서 그 사장님이 다행히 사셨어요. 멀쩡하게. 그래서 그 사장님이 퇴원하시고 나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저는 AED를 냉면 가게 앞에 이제 안에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수천만 원짜리를. 그래서 아무튼 근데 개인이 사기 좀 버든이 되고 일단은 주변에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제가 보니까 999에 전화하면 거기서 이제 안내를 다 해주더라고요. AED 주변에 찾으셨어요? 없으면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 동안에 다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론상으로는 4분, 5분 이내에 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사실 사람이 하는 거고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거겠죠. 이제 일단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